네,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여러분 문제집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2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하기 전에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어떤 총론적인 좀 점검을 좀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죠, 내용. 네, 잠시 더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를 공부했어요. 입안권자를 공부했고요. 입안권자. 기억나시죠? 관할 시장 군수들이 입안을 해요.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안권자. 그 다음에 이제 입안 절차를 공부했죠. 입안권자, 입안 절차를 공부했죠. 입안 절차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는 전부 행정청이기 때문에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대상 중 일부는 주민들이 그 입안할 수 있는 자,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 등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는 결정권자. 누가 결정할까? 결정권자를 공부했죠. 누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 절차를 공부하신 거죠. 결정 절차. 입안 절차가 기초유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정 절차는 협의 및 심의. 이렇게 배운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편에서 공부했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잠깐 보겠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을 내용을 할까?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 지역이잖아.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죠. 용도 지구.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점검이니까 앞으로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용도 지역의 종류를 배웠죠. 몇 개가 있죠? 도시지역 안에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것이 다시 세분되면은 주거지역이 6개, 상업지역이 4개, 공업지역이 3개, 녹지지역 3개에서 도시지역 안에 모두 16개.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5개.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 안에 16개의 용도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밖에 5개의 용도지역이 있어. 합하면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개가 있다. 그 다음에 21개의 용도지별 지정 목적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오래 받는다니까. 이런 거 미루어두고 안 하잖아. 안 된다니까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비제한을 배웠잖아. 어떤 용도지역의 땅 사면은 어떤 개발이가 제한될까? 용도지역별 행비제한의 원칙상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금폐율, 용적률 등을 공부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가 무엇인지를 공부했고요. 용도지구의 의. 그리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그게 용도지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위에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구 분류에서는 우리가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9개의 용도지구를 만들었고 그 법률로 만든 9개 중에서 경방보치계,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구, 경방보치계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됩니다. 세분되는 게 5개잖아. 경관지구는 다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의 분류를 공부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용도지구 안에서 땅 사면 어떤 건축이 제한될까?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 4개 암기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 이제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이게 중요하잖아요. 개정됐으니까. 그죠? 용도구역은 개발을 못하게 개발을 규제하려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보다 더 이미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규제를 했지만 더 강하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개발을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와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규제를 더욱더 강화 적용하려고 만든 게 이거 4개예요, 4개. 근데 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복합적이고 융합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3개가 있어 보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공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 3개잖아요. 그럼 용도구역 종류 모두 7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종전의 입지규제 최소기 폐지가 되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도시공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신설된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구역은 모두 7개거든요. 7개. 그때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이 신설됐고,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도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지정할 때 함께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할 때는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신설됐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죠? 도시군 기반시설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하잖아. 그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고시한 시설을 무엇으로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3개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고척동 야구 돔경기장 건설하는 항만을 건설하고 공항을 만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 이 3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곧 이꼴 도시군 계획이니까 방금 그 3가지 사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5개를 다 설명한 거잖아요. 네. 자, 이 정도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도시군 관리 계획 관련 문제, 2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집 28페이지 2번입니다. 국토교육법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옳은 걸 찾아야 되죠. 1번.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그 정보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옳습니까? X. 틀렸잖아. 어디가 틀렸어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고 제한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한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제한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데 드는 비용이야. 제한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그 전부나 일부를 제한적인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틀리신 분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제. 금방 틀리시면, 이거 틀리시면 또 틀릴까지 본 시험에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그 제안사에는 도시군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계획설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되죠, 법적으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네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그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2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질문이 좀 낯설면은 시험장에 가면 또 틀린다니까. 이런 것을 좀 중요시해서 갖고 와서 읽어줘야 돼요. 복습이 필요한 거죠. 3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 있다. 그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제안일로부터 며칠? 제안일로부터 며칠? 45일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서 알려야 되잖아. 제안일로부터 45일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죠. 틀렸고, 다음 4번.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건축 제한, 건필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 대상에 입지구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빠지고 이게 들어간 거죠. 입체복합구역, 줄여서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또 입체복합구역의 건축 제한, 건필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자문을 거칠 수 있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평소 제가 조심하라고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제안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국토교육법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뭐죠?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예요. 한마디로 산업단지와 유통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산업입지, 유통입지를 갖춘 용도지구에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되죠. 이 셋 중 한 개에 해당해야 됩니다. 요 나이에 살짝.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절반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일부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위 2번의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을 모아서 그 면적을 산정한다. 틀렸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라면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모아서 그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은 제한일로부터 며칠?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죠. 5번.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나왔잖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봐요. 이거 지금 안 풀어도 솔직히 이런 것은 2주 뒤에 물어보면 대답 못 합니다. 제가 읽어주고 OX로 판단하고 왜 틀려서 나오는 이거 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나요? 그러면 2주만 지나면 모르니까 이것은 시험 칠 때 한 번도 이유로 안 본다면 끝난 거잖아. 그럼 이제 답은 분명하죠.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딱 체크했다가 2주 뒤에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도록 계속 복습하는 반복이라는 거, 반복. 그래서 문제집을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2번, 3번. 여기에 나온 지문은 본 시험에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면 거의 붙습니다.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단 방법이 옳아야 된다는 거죠. 봤던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죠. 새로운 좋은 거 없나?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좋은 거 없나? 쉽게 외울 수 없는 거 없나? 쉽게 외우는 많고 가장 좋은 암기는 뭐라고 했죠? 이해가 반복되어서 익숙해져 가는 것이 좋은 암기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입안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렇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죠? 국토교통장관이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맞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생활권 단위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될 수 있잖아. 생활권 계획이 수립된 적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성수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생활권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사촌점 된다 라고 봤잖아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사촌이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생활권 계획은 사촌. 그래서 생활권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 상위 계획이니까 네, 부합되어야 할 행정계획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여러분,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이 틀렸잖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이 아니고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죠.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니까 그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야 할 환경성 분석이나 토지 지성 평가나 재해적성 분석을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3번 틀렸고. 5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네,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는 주민의견 청취 생략국이잖아요. 그죠? 주민의견 청취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주민의견 청취 생략 요건이에요. 기초조사 생략 요건이 아니잖아. 틀렸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네, 수준 있죠. 이 정도는 풀어줘야 되죠.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걸 찾으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이런 것은 여기서 정답만 체크하고 가면 안 돼. 아셨죠? 안 되고 꼭 기본서 총정리 이론 강의했던 그 기본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용도지이 지정됐다는 것은 이 땅은 주택지로, 이 땅은 상업적으로, 이 땅은 공업적으로 할 수 있는 토지 적성 평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용도지이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야 될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기초조사를 아니하는 게 기초조사에 넣어야 될, 포함시켜서 해야 될 토지 적성 평가 생략 요건이죠. 그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지구단위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위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게 되죠. 둘 다 틀렸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지구 구역도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된 지역이라면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이게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기초조사 생략 요건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어렵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역시 토지 적성평가입니다.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학집에는 이 정도로 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학집에 들어가셔서 최소한 그 기초조사 생략 요건을, 기초조사 생략 요건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기초조사 생략 요건 복습할 것.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수로. 네. 요약집에는 없습니다. 조금 이제 세부주로 들어갔다, 깊게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출제에 반영되는 범위에는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급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 주민 억양 청취, 주민 억양 청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매우 유사하잖아, 비슷하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뭐 했죠? 기초조사 했잖아. 그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그대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도 준용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준용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를 똑같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두 번째 뭐 하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이 규정이 그대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준용되기 때문에 똑같다.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똑같다고. 그죠? 네. 그리고 해당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해당 지방의회, 해당 지방의회 등 의회를 듣습니다. 지방의회, 그리고 관계되는 시당구수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요. 준용하니까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 해야죠. 기초조사를 해야죠. 여기 비교할 게 있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서 중요한 게 뭐죠?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합니다. 기초조사, 아까 문제에 나왔잖아. 기초조사 정보체계.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죠?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변동사항을 5년마다 확인하고 결과를 정보체계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무엇이 중요했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잖아. 무엇을 포함시켜야 되죠?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잖아. 단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다면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모두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뭐 하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이 3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떤 정책이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열람이잖아. 공고 및 열람이잖아.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은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서울시장이 위반하려면은 서울시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이 도시공관리계획 안, 이 변경 안건, 이 안을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둘 이상의 신문, 둘 이상의 신문가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공관리계획 안건을 공고하고 관련 순위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개 열람케 해서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분해야 되냐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찾는 공청회잖아,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찾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하여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찾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찾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고 열람 그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떤 정책을 위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위반해야 돼. 그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을 대통령 내로 정하고 있잖아. 제가 두 개 정도 딱 체크합니다. 하나는 꼭 외워야 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개잖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위반이 되는 거죠. 아셨죠? 단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다면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6번 문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반에 반영해야 된다. 당연 아닙니까? 이 정답이지 뭐. 왜 틀렸을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위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잖아.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이 있다면 주민의견 청취를 저는 생략될 수 있잖아요. 그죠? 틀렸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틀렸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에는 공청회가 없잖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공청회 개최를 하잖아요. 공청회 보면 틀린 거잖아. 그 다음에 4번 제출된 의견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인 때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고 공고 열람하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돼. 이것을 재공고죠. 재공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 규정이에요. 재공고 규정이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다시 하라는 규정은 도시군 관리계획뿐이라고. 4번 왜 틀렸을까? 도시군 제출된 의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제출된 의견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중요 상인대가 아니고 도시군 계획조례, 도시군 계획조례죠.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 상인대에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 상인대에는 다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하게 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제 주민의견 청취 일차가 있다는 거지. 4번은 틀렸으면요. 4번을 몰랐다면은 이런 것은 솔직히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대답 못 합니다. 그럼 이걸 시험장까지 기억하는 방법 딱 하나죠. 자주 부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고 잊어버리고 보고 잊어버리고 반복하다가 마지막 점검할 때 다시 봐야 될 지문 아닐까요? 그죠? 5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 일처를 그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안 하고 위반한 거죠. 이는 주민의견 청취 일처를 그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를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고 위법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자로 볼 수 없고 위법하지 아니하다 틀렸습니다.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주민의견 청취 일처를 그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고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죠. 아무튼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7번입니다. 7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잖아.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그 중에서 토지 적성 평가만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을 찾아라 이 말이죠. 토지 적성 평가만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거나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아니고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아까 나왔었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5% 가지고 2%에 미달하는 경우 1, 2, 3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아까 이거 기초조사 생략 요건 복습하라고 했죠. 총정리 이론 강의, 이론서, 기본서 딱 펼쳐놓고 복습하시라고 했죠. 동그라미 1, 2, 3번은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생략을 할 수 있는 기초조사 생략 요건이잖아요. 그 기초조사 중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잖아. 4번. 법 또는 다른 법령, 법은 국토교육법이죠. 국토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조성된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이미 택지나 상가 용지로 조성된 지역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택지로, 주택지로, 상가 용지로, 산업단지로 조성을 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산업단지로 토지 적성이 맞는지, 주택지로 토지 적성이 맞는지 토지 적성 평가 했겠죠. 그래서 조성된 지역에서 이게 핵심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조금 더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외우지 말자. 이미 택지나 상가 용지로 주택 용지로 상가 용지로 산업단지 조성 용지로 이미 조성이 돼버렸어. 개발돼버렸어. 그 말은 주택지로 토지 적성이 맞는지 산업 용지로 토지 적성이 맞는지 토지 적성 평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외우시면 좋겠는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전략 환경 평가 영향 대상인데 그보다 소소한 환경적 검토가 안 해도 되잖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이미.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어.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생략 요건이죠.
환경성 검토 생략 요건이에요. 아까 기본서 찾았던 곳에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죠. 공부를 좀 하게 하는 문제집이다. 필요한 것은 다 넣었고 구석구석 수험 준비를 해서 기본서를 찾아보고 복습하셔야 될 것은 다 넣은 문제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거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생고생 시키면 안 되니까. 그죠? 7번. 여러분 문제집 33페이지입니까? 33페이지. 7번까지 했죠. 이제 4페이지 8번 문제로 갑니다. 국토교육급성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보세요. 결정은 중요한 게 뭐죠? 약간 복습해요. 결정 문제가 중요하잖아. 누가 결정해요? 이 대답을 못 하잖아. 학습량이 아직 공부가 아직 하산할 때가 멀었느니라. 이런 거 이반권자 결정권자는 줄줄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도시공관리가 누가 결정해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지 뭐.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시당구소의 신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는 대도시잖아요. 대도시는 누가 결정하죠? 대도시시장이 결정하잖아. 위반된 도시공관리계획은 시도지사, 시당군수,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당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고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 세 개는 외우고 계시죠. 저 고개 드시고요. 저 눈 보시고 같이 오죠.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해야 될 대상,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위반된 것 중에서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해야 될 대상 이 세 개는 외워야 되거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관리계획은 하급기관인 시도지사가 결정 못하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관리계획은 국토교통장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면은 지역개발 명분 내세워서 전부 풀어버리겠죠. 선거철 되면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중앙정부, 국토교통장관이 그 권한을 움켜쥐고 있다고 설명했잖아. 또 하나가 뭐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이 세 개입니다. 수단조건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시장군수가 결정하지. 시장군수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할 때 기초조사, 공고 및 열람 절차 조사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다면 위반된 도시공관리 결정할 때는 결정 전 협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죠.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심의. 협의 및 심의는 결정 절차잖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을 협의하던가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공관리를 결정할 때 누가 협의해요? 지금 물을 때마다 대답을 못하면 공부량이 작은 거라니까. 지금도 열심히 복습하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하죠? 그렇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국토교통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이게 원칙이죠. 근데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이걸 좀 문장을 다 적어드릴 시간이 없잖아. 교재에 있고 교재 다 체크했다니까. 아셨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못 알아보겠다 그런 이야기 뭐 하시지 말라고. 그럼 알아보시는 분 강의 들으시면 된다고. 이제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 글씨를 언제 정적 그 문장 다 써주냐고. 지금 다 총정리 이론 강의 다 하고 요약집 강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심의. 시도지사는 어디에 심의를 거치죠?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기획위원회. 그러니까 지방도시기획위원회잖아요.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는 도시기획위원회니까, 그렇죠. 네,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또 중요한 게 있어. 여기까지 딱 들어갑니다. 시도지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도시기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거쳐야 되죠. 도시기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도시기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도지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기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정과 관련해서 결정권자, 그 결정 절차, 협의 및 심의를 한 거고. 그리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것을 주민들 결정할 때 관계행정위원장 등과 사전 협의하고 도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상 기밀이 누설될 수 있잖아.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것을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녹여서 만든 문제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진짜 신경을 써서 만든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있는 건 짜집게 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도에 맞춰서 중요사항을 시험장에 알고 가야 될 중요사항을 전부 넣어서 문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십시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니까 결정권자 결정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과 변경 결정을 누가 하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죠. 유일하게. 본래 시군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럼 시험은 관할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다음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그린벨트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 세 개를 동시에 외워야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완벽하잖아요. 다음 3번. 시도지사가 뭘 결정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본래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돼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거 10년 전에 이 정도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딱 여기까지 들어간다니까. 이거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낯설었다. 그럼 공부를 적게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괜찮아.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이걸 하시면 돼요.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누가 이 문제집을 반복하느냐. 문제집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다시 보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수업 듣고 나면 딱 넣어버리거든. 그게 깜짝인 거죠. 그럼 다시 공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요청이 없더라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종합행정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간에 요청이 있으면은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때 도시계획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잖아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관계종합행정기관장 요청이 있다면 도시군관리구역 결정할 때 협의 및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죠. 그때. 다음 5번.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의 효력은 그 후속 조치로서. 그렇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다음 날이 아니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한데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부터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